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출석 일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채널A가 이 피해 택시 기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문다혜 씨와 합의를 이미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당시 현장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을 했다가 그러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청정돼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뛰어가는 이유가 경찰 부르러 간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신고한 거예요. 문다혜 씨가 교통사고를 낸 피해 택시기사의 당시 상황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상 목격자라기보다는 사고 피해자, 사고 당사자고 거기다가 또 문다혜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차주께서도 그 당시에 문다혜 씨가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혀가 꼬꾸라지고 사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 이해는 이제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하. 주변에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이제 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요. 뭐 이미 알려진 바로 이제 만취 수준인 면허 취소 상태의 어떤 알코올 수치가 나온 상황이고 특히 눈이 감길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만취한 상태를 아하. 내가 실제로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피해 택시 기사는요, 문다혜 씨가 사고 직전에 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우회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CCTV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 번 보셨고요. 이 때문에 교차로 일대 차량 흐름이 잠시 복잡하게 얽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혜 씨 차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도 바로 이 피해 택시였습니다. 좌회전을 이방하는 동시에 내가 지나갔죠. 저 차 왜 그러지? 직진실에 막 들어오더라고. 그 차는 한 40, 50 좌회전하자마자 그냥 속도를 특히 그 차가 좀 달리고 내가 한 20, 30km 갔으니까 뭐 이렇게 좀 심했죠. 내 차만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는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문다혜 씨가 이 사고 나기 전에 다른 차량을 본인의 차로 착각하고 문을 열려고 했던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술집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라는 소식도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이 피해 택시기사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 택시하고 부딪힌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네, 피해 차주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병원 치료도 받고 사건 조사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차량에 맞춰서 사고가 나서 다행이다. 만약에 저렇게 만취 상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다가 사람을 향해서 돌격하던가 아니면 다른 차를 강하게 이제 충격을 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나마 내 차 와서 이제 사고 난 게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큰 인명피해가 없이 이 정도에 그친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피해 차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론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올 정도로 아주 적은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취재해 보니까 문다혜 씨는요,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합의금은 물론이고 이 문다혜 씨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 죄송하다라는 뜻을 담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뵙기 싶다. 그래갖고 제가 변호사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한 거예요.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문다혜 씨가 직접 손편지도 쓰면서 미안하다라는 뜻을 밝혔고 합의금을 또 제시를 했고 택시기사 측도 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사 합의가 되면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 남아 있죠. 왜냐하면 저기서 형사합의를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양형 사유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 그런데 이 시점 형사합의 이후에 진단서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데, 아까 기사분 말씀 주신 거 보면 눈이 감기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음주 후에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위험운전 치상죄 일단 구성 요건을 검토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다쳐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친 것을 입증하는 수단은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2주 이상 진단을 띄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다쳤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를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형량이 굉장히 올라가죠, 법정형이. 네. 그러니까 아마 문다혜 씨의 변호인 측에서 보면 그걸만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를 시도했을 텐데 합의를 봤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남는 것은 저렇게 진단서가 제출이 안 돼도 만약에 저분이 치료를 받았으면, 투약을 하거나 치료를 받았으면 그것이 다 남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그 공단에 사실조회나 지금 협조 요청을 하면 그 내역을 띌 수 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만약에 실제 투약한 사실이 있으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해당 아하.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군요. 그것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의 판단에 달린 건데, 일단 경찰 조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도 지금 출석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하나 택시 기사에게 손편지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걸 보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할 때 국민들이나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뭔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는 문다혜 씨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입장하거나 혹은 조사를 마치고 퇴장을 할 때 그때 정도에는 언론에 대고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려 죄송하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뭐 문다혜 씨가 일정을 뭐 일부러 늦추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택시 기사와의 합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 같으면 이제는 빨리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이것을 네.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